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은 신라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젠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종목의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이 종목의 목표가가 어딘지, 그리고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9일장이 어떻습니까? 와, 시장이 다 같이 올라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빼고 다 같이 반등이 나왔죠. 코스닥이 8%대 상승이 나왔어요. 와, 장중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했고, 자, 보시면은 29일장에 13%대 고점 찍고 12%대 급등 마감했죠. 2,465원에 마감했어요. 지난 24일장에도 14%대 급등이 나왔었죠. N자형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샀죠. 윗꼬리가 없는 장대형봉으로 마감했어요. 자, 1월과 같은 상승이 너무 좋긴 한데, 그죠? 현재 요 구간, 자, 요 패턴인데, 일단은 3,500원 위에 강한 저항이 있죠. 자, 요것 때문에도, 자, 요 상승보다는, 자, 요런 상승이 기대됩니다. W 패턴, 짝꿍댕이 패턴에 반등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고요. 자, 그리고 주원 차트 좀 보시면요. 과매도 구간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과매도 구간을 마무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마무리하고 올라갑니다. 터치하고도 올라가고, 맞죠? 자, 그래도 작년 저점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뭐 추세를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돌파하고 안착하고 가면 딱 좋죠. 4,000원까지 저항 소화되면은 위는 비어 있어요. 단숨에 치고 올라갑니다. 자, 시장이 어거지로 2달 동안에 끌어내렸습니다. 원래는 그냥 가던 길 가야 되는데, 자, 원래 방향은 여기에요. 자, 요 방향인데 어거지로 끌어내렸죠. 회복도 빨라질 겁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바로 이 수급 쏠림 현상 때문에, 자, 외국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막바지죠. 바로 리밸런싱, 반기 말 리밸런싱 마무리 단계에 있어요. 오늘도 좀 과하게 뺐어요. 자, 종목 B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거죠. 그 지수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또 개인들이 그동안에 다른 섹터의 종목들을 팔아가지고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방어를 하면서 매수를 하면서 지수 폭락을 막아왔습니다. 자, 막다가 힘에 겨우면은 다 같이 또 매도했다가, 자, 그러기를 반복해왔죠. 그럴 때는 뭐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는 아주 큰 변동성이 나오기도 했고, 자, 이제는 그 과정을 마무리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물론 7월에도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이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추세 전환이 더 빨라질 거다. 자, 외국인들은 리밸런싱 마무리하고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비싼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사냐? 아니죠. 걔네들은 좀 냅두면은 좀 기간 조정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다른 낙폭과대 이 주도 섹터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죠. 집중 매집을 하겠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수익을 챙긴 다음에 또 차근차근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또 매집을 할 겁니다. 왜냐? 계속 갈 거니까. 자,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또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은 타점 잡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요 흐름을 알면은 우리가 엇박자를 내릴 일이 없어요. 일단은 일본상에서 신호가 나왔죠. 자, 좀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일본상에서 신호가 나옵니다. 자, 일본상에서는 스윙 매매 아시죠? 파도 타기. 저점 구간에서 매집하고 고점대에서 매도를 하는, 수익 극대화하는 방법.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는데 종목들마다 좀 편차가 있죠. 그 4개월, 5개월도 보기도 합니다. 자, 봐봐요. 자, 신호 나오고 이호 상승 나오죠. 거의 3개월, 4개월 걸렸죠? 자, 신호 나오고 이호 상승 나오고, 자, 이거만 해도 뭐 30%대예요. 자,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50%대. 또 신호 나오고 이호 상승 나오죠. 70%대. 어때요? 괜찮죠? 자, 그리고 신호가 또 나왔어요. 또 나오고, 자, 이것도 드셔야죠.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또 매집이 되고 올라가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아, 나는 이런 거 싫은데 나는 그냥 짧게 먹고 빠지는 게 좋아.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 나올 때 투자금 나눠서 공략하시면 돼요. 마찬가지예요. 일단 신호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맛있게 먹기도 하고, 자, 신호 나오고 올라가죠. 자, 제가 주말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없으신 분들은 공략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올라가잖아요. 신호 나오면은 또 잡으시고 분할 매수로 몰빵하지 마시고,
이 신호를 미리 설정을 해두셔야 신라젠뿐만 아니라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해서 단기간에도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신호 설정하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 방이에요. 공짜 방.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저한테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신라젠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입장하셔서 개별톡으로 종목들 문의 주시면요. 제가 개별톡으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에서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타점 잡아서 매일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단기뿐만 아니라 스윙, 중장기로도 좋은 결과로 이끌어드리고 있어요. 그 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29일장에도 종목 타점 잡아드리고 그리고 시황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전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또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자, 먼저 CP 시스템 보시면요. 자, CP 시스템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제가 6월 29일 날 금일장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맞죠? 자, 6월 29일 맞죠? 26일 날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제 되었습니까? 9시 19분에 아침 9시 19분에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어때요? 타이밍 기가 막히죠? 얼마 드렸습니까? 2775원에 봐봐요. 맞죠? 신호 나오고 나서 2775원에 타점을 잡아드리고 자 3100원을 다녔어요. 3000원 돌파했죠? 3100원을 다녔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신호 나올 때만 공략하시면 돼요. 자, 상하가 기록한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신호 나올 때 잡으니까 올라가죠? 제가 지난 25일에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요 상승이 나왔어요. 자, 상하가 기록하고 신호 나오면 공략하시라. 요 상승도 나오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또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로보스타. 자, 로보스타 30분봉 차트 보시면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지난 6월 24일 날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6월 24일 맞죠? 그때 가격이 얼마입니까? 87,500원이에요. 자, 보세요. 맞죠? 신호 나오자마자 드렸는데 자, 당일날 급등 나왔죠. 거의 10만원 근처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신호가 4개 더 나오고 올라갔죠. 금일장에는 85,000원 근처까지 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자, 또 갑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호에만 딱 들어가면 게임 끝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종목들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잡지 않는다는 건요. 제가 돈을 들여도 돈을 그냥 갖다 버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런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아직 뭔지 잘 모르겠다. 뉴스를 보시더라도 이 종목이 오를지 말지 모르겠어. 아, 나 부동산 자금 챙겨왔는데 어떤 종목으로 사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수익이 꾸준하지 못하신 분들 수익 보다가 손실 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좋은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식 대신에 노후 준비, 노후 책임은 내가 진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금 불려 가셔야죠. 그리고 재도전이 필요하신 은퇴하신 투자자분들 이젠 제대로 알고서 집중해서 수익 극대화를 만들어 가야지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모두가 좋은 결과 내시도록 제가 이 방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상단을 나처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해드리면 링크를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돼요. 자, 이 방은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자, 신라전 일본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추세적으로 또 이평선 골든 크로스도 나오고 자, 우상향으로 다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내용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세요. 나는 짧게 먹는 것보다 나는 좀 크게 좀 먹고 싶어 하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라전이 자, 이 저항들을 소화를 하면서 또 고점을 돌파로 가는 자, 고상승 흐름 우리 기대를 해볼 수 있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까지 꼭 확인하시고요. 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바로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이죠.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됩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거치고 이제는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져서 주가의 강세를 이끌 예정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이에요.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미 26년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거예요. 세력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강한 움직임이 1차로 한번 나오고 다시 눌러주고 강한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가능하고요.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외 고객사들과 비밀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세력들이 현재도 집중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이 충전 인프라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핵심 요소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음극재에 들어가 있는 이 흑연,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탈중국화를 해야 돼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지난 2025년에는 21억 달러에서 10년 뒤인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확대될 전망이에요.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계 대비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10배가 높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죠. 많은 차들이 사용하게 되면서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돼야 되죠. 그리고 내연기관차에 앞서려면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런데 현재는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를 달성하는 사례가 없어요. 현재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어요. 하지만 이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사용화 시에 비용을 20배 이하로 줄여야 하는 그 숙제가 있어요.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BMW, 이 글로벌 완성차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현재는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에요. 전고체 배터리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 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바로 반도체. 이 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바로 트리플 제로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예요. 종목 추천드리기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어요.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로
010-8256-8243으로 정답에 해당하는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양식으로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종목명, 두 번째로 적정 매수가, 세 번째로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로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 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에요. 그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해서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문자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미국 증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죠. 반도체 가격이 올라서 바로 이 미국의 애플이 가격 인상을 발표했다. 높은 반도체 가격이 하드웨어 기업들의 마진을 압박하고 있다. 그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우려에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 공급망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이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같이 밀렸어요. 반도체 빠지니까 파생돼서 다 같이 밀리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밀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그렇다 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반도체 얘네 거 안 써요? 그렇다고 수요가 줄어듭니까? 아니죠. 너무 섣부른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조정의 빌미를 좀 찾다 핑계거리 찾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추세적인 게 아니에요. 잠깐 일시적인 그냥 걱정거리예요. 먼 미래의 걱정거리지. 추세적이지 않다. 자, 결국엔 시장이 빠진 게 뭐예요?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리밸런싱이다.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에요. 자, 연초 대비 우리 시장이 100% 이익을 냈어요. 자, 이 비중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나면은 매도를 해야 돼요.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목표가가 있어서 이 목표에 도달하면은 수익 실현 차원이 아니라 그냥 비중을 덜어내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글로벌 펀드들, 노르웨이 펀드 같은 자, 이런 글로벌 펀드의 대규모 자금이 차익 실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량 덜어내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주로 뭘 샀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위주로 샀죠. 얘네가 상승하면서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 되죠.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기관이 매수를 해야 되고 또 개인도 담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섹터들 수급적인 면에서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죠. 소외될 수밖에 없죠. 이 때문에 지난 5월 말부터 수급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자, 그리고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들이 추가 매수에 나설 여력이 없다라는 거. 이거 시장에서 확인됐죠. 굉장히 수급 주체가 얇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기관도 던져야 돼요. 자, 매수를 하다가 여력이 안 되니까 매도를 해야 돼요. 왜? 기관도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자, 연기금의 종목비가 얼마입니까? 14%에서 20% 늘어났죠. 여기 플러스 알파 해서 29%까지 늘렸는데 최근에 이게 30이 넘었어요. 그 넘은 규모가 얼마입니까? 50에서 60조 규모죠. 이거를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 폭락하라고 한꺼번에 던지지 않죠. 차근차근 공공성 부합하게 잘 맞게 던지겠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이 메시지가 지난 24일에 나왔습니다. 그 연기금이 받으려도 받을 여력이 없어요. 팔아야지. 얘네도 팔아야 돼요. 그 연기금의 이 신호 때문에 다른 사적 기관들 굳이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포지션이고 자, 그리고 기관이 주로 던지는 게 뭡니까? ETF죠. 자, 외국인이 먼저 던지고 또 기관이 받고 다시 지수가 떨어지면은 동시에 던지는 게 ETF인데 지금 사실 우리 시장이 기존 ETF 더하기 레버리지 ETF까지 묶이면서 소위 말하면은 증폭기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그 다른 나라 시장에서 2% 빠졌다. 그럼 우리 한국 시장에서는 무조건 2배 이상 빠지는 거죠. 4, 5% 빠지는 거죠. 이것이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되면서 그 이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2~3배 이상 빠지는 거예요. 이런 구조가 확인되니까 이 변동성이 더 불안감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냐. 머지 않았습니다. 곧 이번 달에, 곧 6월 달에 수급 쏠림 현상 마무리되고 자, 물론 한꺼번에 마무리되지 않겠죠. 7월부터는 이제 점차적으로 완화되겠죠.
외국인 매도세도 줄어들고 순매수로 전환해야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매도를 해서 리밸런스는 이제 결국 이제 마무리하고 7월부터는 납폭과대 다른 섹터들로 매수세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반도체도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요. 아니 실적이 장난 아닌데 반도체는 물론 올라가죠. 상상 이상의 그 이익을 내고 있으니까. 근데 2분기 기대치는 이미 선 반영됐잖아요. 자, 그리고 좀 박스권을 좀 만들어 가야 더 올라가죠. 박스권을 만드는 동안에 다른 섹터로 분산될 겁니다. 자, 외국인이 좀 고점에 매도했는데 그 고점에 다시 들어가 있습니까? 좀 눌림 준 다음에 그때 다시 또 매수를 시작하겠죠. 비중이 줄어들었으니까 비중을 또 늘려가야겠죠. 그 타이밍을 기다린 동안에 다른 섹터로 이동합니다. 낙폭과대의 시장 주도 섹터로 몰리게 되죠. 신라전이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인 SJ650 이 기술의 연구 결과가 유전자 세포 치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지 모레큘러 테라피에 게재됐다라고 지난 25일에 밝혔어요. 통상적으로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는 정맥 투여 시에 보체와 중화항체 이런 체내 면역 체계에 의해서 종양 조직에 도달하기 전에 대부분 제거되죠. SJ650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표면에 이 보체 조절 단백질인 CD5를 발현시켜서 효과적으로 면역을 회피하는 설계를 적용했어요. 자, 그래서 이 SJ650은 중화항체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기존의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대비 높은 생존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그리고 SJ650은 혈류를 따라서 이 종양 조직에 선택적으로 유입된 후에 투여 24시간 이내에 종양 세포 대부분을 사멸시키는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전이암 등을 모델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효능과 안전성 데이터도 도출을 했죠. 그 SJ650은 전체 종양을 90% 이상 줄이고 전이 억제 그리고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였어요. 반면에 정상 조직에서는 유의미한 세포 사멸이 관찰되지 않았죠. 20회 이상의 반복 투여에도 불구하고 전신 독성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반복적인 정맥 투여 방식으로 전신에 퍼진 암세포를 타격할 수 있는 SJ650의 메커니즘을 입증했죠. 기존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가 종양 내에 직접 주사라는 이 국소 투여 방식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그 태생적 한계를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라전이 핵심 기술의 공신력 확보와 수급 체질 개선이 동반된 안정적인 랠리의 시작으로 분석을 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차세대 항암 플랫폼 SJ650의 연구 결과가 세계 최고 권위의 유전자 치료 학술지 이 몰레큘러 테라피에 채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신라전이 주장해온 기술 혁신성과 과학적 타당성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함을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인증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죠. 특히 이번 논문 채택은 항암 바이러스의 고질적인 난제였던 바로 이 정맥 투여와 반복 투약의 가능성을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수출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이와 같은 대형 호재 이후에도 또 주가를 견인할 실질적인 이벤트들이 여전히 대기 중이라는 점이죠. 지난 10년 동안에 이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렀던 이 항암 바이러스 이 시장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제도약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에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FDA 문턱에 도달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반전했죠. 이 글로벌 항암 바이러스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조짐을 보이자 이 국내 기업들도 이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는 자체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인 GEEV 이 플랫폼을 적용해서 SJ600 시리즈를 개발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신라젠이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신라젠의 기술이 경쟁사 대비 확실한 차별화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바로 정맥 투여죠. 이 정맥 투여가 가능한 항암 바이러스라는 점이에요. 또 치료제에 기반이 되고 있는 바이러스 종류에도 신라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분석이죠. 이 SJ600 시리즈에 활용된 이 백시니아 바이러스는 RP1과 크레토스티모진이 사용하는 헤르페스나 데노바이러스보다 입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다양한 항암 물질을 탑재하기 용이한 그 플랫폼으로 개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신라젠은 대량 생산을 위한 위탁 개발 생산, CDMO 시설을 확보하고 한일 특허 등록을 완료하는 등 이 글로벌 임상 진입 그리고 조기 기술 수출을 위한 이 기반 구축에 주력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총 4가지 임상군에서 또 3개의 임상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총 260명 대상의 대규모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BAL0891, 이 BAL0891은 이 고용암 대상의 3개 임상군, 혈액암 대상의 1개 임상군, 총 4개 임상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가운데 올해 최소 이 2-3개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죠. 이미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 BAL0891에 대한 임상 개요를 전달받았어요. 올해 나올 임상 1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서 본격적인 대규모 기술 수출, 또 기술 이전도 기대가 됩니다. 신라젠이 외형과 내실을 모두 챙기면서 이 우성제약과 합병 효과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를 하면서 이 상장 유지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했죠. 새롭게 반영된 제약사업 수익으로 적자의 폭도 크게 줄였습니다. 신라젠이 연구개발을 집중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면서 이 구조적인 전환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3분기의 연결 기준 매출에 약 28억 원을 기록을 했죠. 전년 동기 대비 약 114% 증가했죠. 1분기에서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액은 63억 원을 기록했어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60%가 증가했죠. 자, 3분기에만 작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이 누적 매출을 넘었어요. 영업 적자의 폭도 개선됐죠. 전년 대비 15억 정도 줄었어요. 단기 순 손실도 약 20억 줄었죠. 자,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19억 정도 줄었어요. 단기 순 손실도 32억이 개선됐죠. 매출 증가 효과와 비용 효율화가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이 손익 구조가 만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에 호실적 배경에는 바로 우성제약 합병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죠. 신라젠이 지난 7월 1일에 우성제약과의 흡수 합병을 완료한 뒤에 이번 3분기부터는 우성제약 제약사업부 실적을 연결 매출에 처음 반영을 했습니다. 신라젠은 이번 우성제약 합병을 재무지표 보강에 그치지 않고 이 사업 구조 자체를 개편하는 그런 전략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어요. 항암 신약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유지를 하되 제약사업이라는 이 확실한 현금 창출원으로 성장성과 안정성을 모두 확보하려는 구상이죠. 자, 그리고 3분기에는 별도 의약품 매출이 처음으로 잡혔어요. 제품으로는 38억 정도 잡혔고 상품으로는 5억 정도 잡혔죠. 자, 그래서 총 43억 원 규모로 의약품 판매 매출이 잡혔습니다. 수익 구조 역시 기존 기타 사업 라이센스 중심에서 제약 사업이 주력으로 재편되는 모습이죠. 신라젠은 이 같은 수익원을 기반으로 내년에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집중할 방침이죠. 우성제약이 개발하던 수액제 덱시부프로펜, 이 덱시부프로펜의 상용화를 추진하는 한편 자체 항암 신약인 BAL0891을 글로벌 제약사 B1 메디슨과 공동 개발해서 이 글로벌 진출을 노린다는 계획이죠. 자, BAL0891은 향후에 계열 내 최초 신약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죠.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이 신약 개발에 집중하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신라젠이 2025 항암 바이러스 심포지엄에서 자사의 핵심 플랫폼 기술인 GEV 이 플랫폼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라고 지난 4일에 밝혔어요. 자, 이번 발표는 GEV 플랫폼 기술이 바로 항암 바이러스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다. 자, 이런 주제로 이제 발표했는데 이 항암 바이러스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바로 이 차세대 항암 치료제로 주목을 받아왔지만은 이 정맥 투여 시에 체내 보채 반응과 중화 항체 형성에서 약효가 빠르게 떨어지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죠. 자, 그래서 신라젠의 GEV 이 플랫폼은 이런 난제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이에요. 신라젠의 SJ600 시리즈는 전 임상에서 종양 내에 직접 주입보다 이 정맥
투여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였죠. 효능에 저하가 없이 반복적인 정맥 투여가 가능한 최초의 이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항암 바이러스 적응증을 기존 국소 종양에서 전이암이나 이 신부 종양까지 확정을 하고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의 이 상용화 가능성을 끌어올린다는 전략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K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바이오 임상 시험이 완료되고 시장 출시까지 1년 이상 걸리는 이런 상황의 문제점을 확인을 하고 규제의 기본은 지키되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혁신하겠다라고 밝혔죠. 바이오 의학 산업도 이 글로벌 제약 강국들이 100년 이상 쌓아온 역량을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만에 따라잡고 있다. K바이오 의학 산업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자 글로벌 보건 안보에 기여하는 핵심 분야다. 뛰어난 연구 인력도 있고 세계 수준의 제조 기반, 국제 신뢰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했어요. K바이오의 의학 산업 대도약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서 바이오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성장 동력 사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강조를 했죠. 자, 그리고 사실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이 전무후무한 대규모 R&D 예산 삭감을 주도해서 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비판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상장이나 자금 조달길이 막힌 비상장 이 바이오 벤처 업계에서는 무더기로 폐업이 발생이 됐죠. 실직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부분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약 바이오 관련 공약이 있잖아요. 이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 전략적인 R&D 투자와 바이오 특화 펀드도 조성하고 또 AI나 빅데이터 기반의 신약 개발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약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런 인프라 확증을 내걸었어요. 자,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예고되어 있죠. 자, 금리 인하는 이 바이오 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반이 되죠. 자, 제가 이렇게 문자로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센서뷰 문의 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자, 3월 11일 수요일에 장 시작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어요. 한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모두 무료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되세요. 장 시작 전에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당일날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도가 쉽지가 않죠. 매도가 쉽지 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주식은 뭡니까? 대응이죠. 자, 지금부터라도 이 센서뷰에 대한 대응법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들 이 대응법을 알고 싶은 분들 자, 상단의 연락처로 원하시는 종목들 이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개인 연락처 010-8256-8243으로 자, 문자 주세요. 자, 종목들 매수가 자리와 최종 매도가 자리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문자로 드리면은 잘 대응하셔서 꾸준히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매일매일 이 상한가 종목들 많이 나오죠. 자, 그 종목들 여러분들의 관심 리스트에 넣어두세요. 자, 그 종목들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그 종목들도 제가 타점과 대응법 알려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종목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